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분명 아무렇지 않게 건넨 한마디였는데 그날 이후 상대가 이상하게 나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하더라.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일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모임에서, 회의에서,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싶을 정도로 상대가 나를 쉽게 넘보고 말을 끊고 무시하듯 대하는 장면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자책보다는 어떤 말을 내가 먼저 했는가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눈보다 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떤 톤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이 사람은 눌러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대등하게 대해야 할 사람, 이라는 무서운 구분을 마음속에서 이미 끝내버리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건 한번 깨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한마디로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존재로 자리 잡는 현명한 대화의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불렸어요. 늘 웃으며 제가 좀 부족하죠.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제가 좀 바보 같았죠. 같은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들은 겸손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제안하면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고 오히려 넌 그런 거 몰라도 되라고 하거나 너는 그냥 빠져 있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게 단지 회사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어디를 가도 그녀는 편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 부려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 그만하세요. 부족하다, 눈치 없다, 바보다. 이런 말은 겸손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보라는 초대장이에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무섭도록 상대의 자기 말을 고지곳대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면 그 말 속 겸손을 보지 않고 그 말의 틀을 기준 삼아 여러분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 하나가 있습니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가장 먼저 말에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다면 속상함보다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떤 언어로 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이 과연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스스로 부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말에 조심해야 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직접 만나야 알 수 있었던 인간됨을 이제는 몇 마디 말로 판단해버리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 말부터 신중하고 단단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특히 만만하게 보는 말 3가지를 조목조목 짚어보려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말들이 사람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까요? 그 말들은 의외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꺼내는 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제가 뭐 잘 알겠어요? 이 말은 겸손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아, 이 사람은 자기 생각도 없고 책임질 준비도 안 돼 있구나. 그냥 끌고 가도 되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전문가, 무관심한 사람으로 포장하게 만들죠. 결국 그 대화 이후
중요한 이야기는 나를 피해 흐르고 결정권에서도 밀려나게 됩니다. 둘째, 그냥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그냥요라고 답합니다. 왜 이걸 고르셨어요? 그냥요. 이 말은 깊이를 없애고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줍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자리나 누군가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요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안에 기준도 관찰도 선택도 없다는 뜻이 되니까요. 존중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선택에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거든요.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죄송한데요로 시작하는 모든 말. 죄송한데요. 혹시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문장은 이미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정중함과 비굴함은 다릅니다. 정중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해도 품격을 유지하죠. 하지만 비굴한 말투는 처음부터 당신은 위, 나는 아래라는 무의식적 서열을 만들어버립니다. 자꾸만 죄송한데요로 시작하는 버릇은 상대의 반응을 눈치 보며 사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죠. 이 세 가지 말들은 결코 여러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을 무시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 그 사람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신뢰가 느껴질 때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말부터 내려놓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가볍게 만들지 않으며 자기 말에 책임지는 연습을 하죠. 그리고 그런 태도가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알겠어요? 대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냥요 대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느낀 건 죄송한데요 대신 실례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렇게 한마디씩 바꾸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무시와 존중은 말 한마디에서 갈립니다. 지금부터 그 한마디를 내 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진짜 가볍다 하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하고 예의 바른 척해도 말투 하나, 단어 하나에 그 사람의 본심은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뭐 어때요? 그냥 그런 거죠입니다. 이 말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대충 넘기고 진심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죠. 그들은 애써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 습관을 가진 사람과는 서로 신뢰를 쌓기 어렵습니다. 함께 있으면 늘 얕은 물에 발만 담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사람이 내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난 그런 거 잘 몰라요입니다. 물론 겸손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습관이 되면 자기 인생에서조차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이 말은 생각하기 싫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말 뒤에는 그러니까 너가 대신 정해줘, 책임져줘 라는 태도가 숨어 있죠. 사람은 자기 말에 자기 인생을 담아야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직 확신은 없지만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런 말이야말로 성숙한 대화의 출발입니다. 세 번째로, 대화를 하는 내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기회를 독점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을 반박하거나 의견을 내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무례해집니다. 결국 이런 대화 방식은 상대에게 지루함과 부담만 안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말 습관은 결국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말은 관계의 거울입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존중할 수도 있고 상대를 지배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말수가 줄어들고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가볍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나 스스로도 내 말에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몰라요 대신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그렇죠 대신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내 말 들어봐요 대신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 상대는 그 말 속에서 존중을 느낍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안에는 사람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존중받게 만들 수도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가벼운 말투가 가벼운 인생을 부르고 진중한 말 한마디가 진심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움직임이고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입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얼굴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말투, 단어 선택, 이야기의 태도입니다. 그만큼 말은 그 사람의 전부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우리를 가볍게 보이게 만들까요? 그리고 어떤 말이 우리를 존중하게 만들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그가 말한 말은 단순히 문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태도와 정서를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이란 결국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함께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할까 두려워 허세 섞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대충 얼버무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속에 숨은 본성은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보호가 결국 사람을 가볍게 만들죠.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도 말했습니다. 내가 사용한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를 결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쓰는 말 중 그냥 그렇다. 뭐 대단한 거냐?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있다면 그 말들은 어느새 여러분의 사람 관계 기준을 낮게 고정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가볍게 대해도 되는 신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 갈등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투에, 그 단어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아끼되 말의 힘을 압니다. 절대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고 절대 상대를 가볍게 대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무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안다는 건 그 말이 주는 영향력을 알고 그 책임까지 지겠다는 뜻입니다. 가볍지 않다는 건 진중하다는 거고, 진중하다는 건 누군가의 인생과 마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이란 결국 삶을 향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먼저 말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끝마다 고압적인 말투를 쓰거나 상대를 누르듯 단호한 말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말이 나를 낮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 말의 무게보다 진심의 무게를 더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은 말 자체보다 말을 선택하는 그 사람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몇 가지 말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괜히 말했네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상대에게 자신을 평가해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을 주는 말입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 지나치게 맞장구만 치는 태도 역시 자신의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가볍게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없음은 언제나 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말한 것에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말에 책임지는 사람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 무게는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무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중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쟤는 왜 항상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말하는 방식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만큼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나를 진중하게 대하면 남들도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말도 쉽게 흘려버리면 남들도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존중받는 대화를 원한다면 우선 나부터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괜히 말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런 말부터 줄이는 겁니다. 대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 기준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은 누가 길게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깊이 있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말의 깊이를 기르십시오. 말의 깊이는 곧 사람의 품격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말을 통해 존중을 얻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시점을 정확히 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말을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이 깊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 멈추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대화 중간에 상대가 말문을 닫거나 잠시 망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불안함에 말을 채워버리는 사람이 있고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존재를 말로 증명하려는 사람이고
후자는 자신의 존재가 이미 확고한 사람입니다. 후자야말로 말을 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무겁게 볼까? 라고 고민하지만 사실은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은 위대한 대화의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자리에 가서 말을 많이 했을 때보다 말을 아껴가며 했을 때 더 오래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곧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호기심을 남기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함을 남깁니다. 그 궁금함은 상대의 내면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존중은 내가 스스로를 조용히 다스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태도와 시선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투, 말의 내용, 말의 양.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중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울타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지만 말을 줄임으로써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존중은 입을 닫았을 때 더 잘 들리는 법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대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첫째, 자신을 낮추며 웃어넘기는 말. 제가 뭐라고요? 그냥 그렇죠 뭐. 이런 말은 순간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의 무게를 지우게 만듭니다. 둘째, 상대를 치켜 세우며 자신을 상대 아래로 놓는 말. 역시 다르세요.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해요. 존중이 아닌 자기 비하로 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이 많아질수록 신뢰는 줄어들고 침묵이 깊어질수록 존중은 두터워집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가볍게 보이는 말과 행동부터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존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어도 그 자리가 묵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이 말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그 문을 닫아버리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나를 가볍게 만들까? 무겁게 만들까? 그리고 이 말은 상대에게 들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사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안에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보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자신을 지켜낼 힘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연은 무겁고 단단한 말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단단해지는 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